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올해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하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새 구장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한화 대신 다른 팀을 유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하고 호화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 도의원이 김영환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총장을 다시 발탁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부 내각에 충북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역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 낡은 청주 야구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새 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일본을 방문해 다목적 돔구장을 시찰하고 이범석 시장도 야구장 건립 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는데요. 하나가 아닌 새 프로야구단 유치를 추진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 시즌 1위를 달리며 내친김에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 그 어느 때보다 팬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올해 청주에선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선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 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내세워 한화 이글스가 청주 홈 경기를 거부한 겁니다. 더구나 올해가 아닌 당분간이라고 언급해 내년 청주 홈 경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결국 새 야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목적 돔구장 건립 의지를 밝혀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주말 직접 도쿄돔 구장을 찾아 충북형 돔구장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청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스포츠 콤플렉스 연구 용역을 통해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부지 선정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다가 건립을 할 것인지, 어떤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또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새 야구장을 연고로 하는 새 프로야구단 유치도 추진합니다. 이제 제2 연구지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죠, 사실. 한 경기도 안 하는데 무슨 연구지입니까? 39단. 그 경기를 할 팀이 있지 않으면 짓기 어렵죠. 프로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팬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새 구단 영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일단 충청도 자체가 일단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마음대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화가 팬들을 저버렸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약간 배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연고지를 버린 거니까 좀 새로운 구단을 찾아서 새로 야구를 조금 활성화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당장 한화 이글스 홈구장 건립에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야구장을 새로 지어 새 구단을 유치하겠다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9분 증평군 북북동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위치는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로 진원의 깊이는 7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지역에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증평 지역에서도 큰 소리가 났다, 집이 흔들렸다는 지진 감지 신고가 일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립대 김용수 총장의 배우자를 대동한 호화 연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김영환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성교육이 진행됐다며 이를 문제 삼은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어제 충북도의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을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당 1,000만 원대 제주 연수와 교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도립대와 관련해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인사권자인 김영환 도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용수 도립대 총장은 교비 유용 의혹 외에도 교수회의 폐지 등 교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총장 공모에서 1차 탈락한 뒤 김영환 지사가 최종 발탁한 배경을 놓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지사와 백태균 씨,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반대 속에서 김영수 총장 임용이 결정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김용수 총장과 교수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원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괴산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태훈 도의원은 괴산댐이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발전용 댐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홍수와 가뭄을 막는 치수 기능을 더한 다목적 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전국적인 치수 정책 개선의 모범 사례이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도내 학교에서 편향된 성교육을 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도내 26개 학교에 파견된 특정 단체 강사들이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해당 단체가 충북에서 강사 과정을 시작한 시기와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다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다수이지만 충북교육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성교육 강사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위촉하고 있고 2022년 이전에도 동일한 강사가 성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충북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제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정부 부처 이전은 국민 편익과 실효성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도내 피해자에 대해 의료 심리 상담과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한편 충북에는 현재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김영환 지사가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잊지 않아야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충북도청 안에 심지어 추모비 건립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이를 반대하던 김영환 지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가족들 또 부인들의 명복을 빌는 그런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와 도가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비 건립을 비롯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요구해왔지만 줄곧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합의됐던 내용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금 받았던 느낌은 저희들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좀 너무 서운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면담에서 김 지사는 유족들의 요구 대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충북도청 내 추모비 건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참사 2주기 전에 확답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도청 안에 추모비를 세워야 참사가 잊혀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또 넋을 기리고 또 시민들이 이제 그때 일을 기억을 하고 또 그때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공무원들도 좀 그런 경각심을 좀 일깨울 수 있는. 유가족들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통해 참사 희생자 추모를 둘러싼 진통이 2년 만에 끝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희생자 49제 당일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군사작전을 펼치듯 합동 분향소를 기습 철거하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작년에는 궁평 2 지하차도 재개통 과정이 피해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참사 흔적 지우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충청북도와 추모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15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국정조사 촉구를 비롯해 희생자 추모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 대통령이 11명 장관 후보를 지명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충북 출신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실용 중심 인사라고도 해주지만 그만큼 충북이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11명의 장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충북 출신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충청권으로 넓혀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지역별 안배보단 새 정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화합과 실용을 다 같이 접목하여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선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새 정부의 정책이 충북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출범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충북 인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2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갔지만 충북 출신은 전무합니다. 대통령실 수석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적은 충북으로선 인사 반영이 쉽지 않고 지역 안배만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거나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소홀한 것은 아닌지 자성도 필요합니다. 지역 인재 등용이나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향후 국정 운영이나 인사에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실용 중심 인사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충북을 비롯한 충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얼마 전 한 국립대에서 교수가 수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가운데 대학 측은 이 교수를 해당 수업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 녹취한 해당 교수의 또 다른 강의 발언을 MBC가 구해 들어봤는데 계엄에 대해 국회가 나서 내란 재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이 된 지역 국립대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 학기만 해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다 국회가 내란 재판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회가 이번에도 그 탄핵 정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 장군 출신들이 막 울고 가는 내란 세력으로 그냥 지네가 재판까지 했잖아. 느닷없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등장합니다. 위원장이 누구야? 정청래잖아. 정청래가 법률에 대해서 뭘 알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고 퇴장시키고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해당 교수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 중 나온 발언이고 강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행정학부 전공 과목인 헌법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편향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교육의 과정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생각입니다. 해당 교수는 행정학부 강의 말고도 대학원 강의도 하나 더 맡고 있는데 대학 측은 소속 대학원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사가 손가락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학교급식 대체 전담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학교급식 근로자 2,100명에 배치된 대체 전담 인력은 1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병가를 사용하려면 2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매년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대체 인력을 운영 중이라며 긴급 병가 시 투입할 수 있는 일용직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소비 심리가 8개월 만에 낙관 수치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6으로 한 달 전보다 7.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7로 충북보다 6.1포인트 높았습니다.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에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다니는 청주 시내권을 돌며 경찰서,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튜닝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단양군의 관광객 수가 인근 지역과 다르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룡 단양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1,067만 명이던 단양군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916만 명으로 150만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237만 명이던 충주시 관광객은 415만 명으로 늘었고 814만 명이던 제천시는 1,111만 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군 의원은 이는 단양군이 지난 2017년 이후 관광 인프라 구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충주시가 시립미술관 설계를 국제지명 공모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지명 공모는 발주처가 선정한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남미술관과 서서울 시립미술관 등에서 활용됐습니다. 충주 시립미술관은 호암공원 12,300제곱미터에 내년 10월에 착공되며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